새벽 3시 누군가 제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1층에 새 들어 사는 청년의 목소리였죠. 저는 그 순간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청년은 평소에 인사도 잘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새벽에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도망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죠. 그날 밤 제가 그 말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는 걸. 하지만 그 청년이 왜 저를 깨웠는지, 그리고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진 않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외롭죠.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2층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1층은 세를 주고 저는 2층에서 지내죠. 1층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라고 했어요. 첫인상은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인사도 대충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사람. 한 번은 제가 장봐온 짐이 무거워서 고생하는데 그냥 지나쳐 가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참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도 월세는 꼬박꼬박 잘 냈고 말썽 피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녁 6시쯤 저는 마트에 다녀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1층에서 민준이가 나오더라고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인사했죠. 들어와요? 민준이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여전히 무뚝뚝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고 평소처럼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날따라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기분 탓이려니 했죠.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여름 장마철이었으니까요. 빗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겨우 잠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새벽 2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엔 빗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철컥거리는 소리, 뭔가 끌리는 소리.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어 밖을 내다봤어요. 캄캄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어요. 2명.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좀 작았습니다. 뭔가를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방 같기도 하고 짐 같기도 하고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저렇게 돌아다니나?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어요. 다시 침대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가 뭘 떨어뜨렸나? 하지만 이 시간에 깨어 있을 리가 없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컸어요. 쾅! 뭔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이건 분명 이상한 거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였습니다. 번호를 보니 낯선 번호였죠. 열어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집 안에 있으세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민준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이런 문자를 보낸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3분.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쾅쾅쾅쾅. 누군가 제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준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지금 당장.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방문을 열었어요.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제 팔을 잡았어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빨리 나가야 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둑이에요. 1층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보통 도둑이 아니에요. 흉기 들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둑, 흉기.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저를 끌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 우리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1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문 쪽을 봤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뭔가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제 입을 막았어요. 소리 내지 마세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현관문 사이로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뭔가 긴 것을 들고 있었죠.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세게 잡고 끌었습니다. 뛰세요. 지금. 우리는 뛰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군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빨리요. 빨리.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뛰었어요. 75평생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빗속에서 신발이 미끄러졌어요. 넘어질 뻔했죠. 민준이가 제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우리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어요.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3시니까 당연했죠.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저기 편의점 가요. 민준이가 소리치며 앞을 가리켰어요. 50m쯤 앞에 24시간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뛰었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알바생이 깜짝 놀라 우리를 쳐다봤어요. 경찰, 경찰 불러주세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알바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는 밖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편의점 앞에 서 있었어요.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민준이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들어오지 마. 그 사람은 멈춰 섰어요. 마스크 너머로 눈만 보였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눈. 그리고 그 사람은 손에 든 것을 들어 올렸어요. 흉기였습니다. 긴 칼이었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알바생도 비명을 질렀어요. 민준이는 문을 세게 밀어 잠갔습니다. 경찰, 빨리요. 알바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했어요. 그 사람은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민준이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예요. 그제야 저는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민준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저를 깨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요를 덮어주더라고요. 따뜻한 차도 한 잔 받았죠. 경찰이 저와 민준이를 따로 조사했어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새벽에 민준이가 깨웠고 도둑이 들어왔다고 했고 우리는 도망쳤다고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댁집은 지금 출동한 팀이 확인 중입니다. 안전하니 걱정 마세요. 범인은요? 잡았나요? 아직은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CCTV 확인하고 있으니 곧 잡을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민준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둑이 들어온 걸? 경찰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건 저희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경찰은 민준이를 조사하는 방을 가리켰어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민준이가 조사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깨워주지 않았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준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도둑이 들어온 걸?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가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왜요? 악몽 때문이에요. 요즘 계속 악몽을 꿔서. 민준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새벽에 물 마시려고 부엌에 갔는데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바람 소리인 줄 알았죠. 근데 이상해서 확인하러 갔더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 둘이 제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숨죽이고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할머니를 깨운 거죠. 당신 방은 어떻게 됐어요?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저보다 할머니가 먼저였으니까. 저는 민준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민준이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동행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집이 완전히 난장판이었거든요. 서랍은 다 열려 있었고
물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1층 민준이 방은 더 심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뒤집혀 있었고 옷장 문은 다 열려 있었죠. 뭘 찾았던 걸까요? 제가 물었어요. 경찰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돈이나 귀중품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가요? 흉기를 들고 온 걸 보면 단순 절도범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요? 경찰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혹시 누가 당신을 노린 건 아닐까요? 저를요? 네. 집에 귀중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동네가 특별히 부유한 동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흉기를 들고 온 걸 보면 경찰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민준이는 자기 방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이런, 미안해요. 당신 방이 더 엉망이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폈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뭘 찾아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민준이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민준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없어. 뭐가요?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죠. 경찰이 다가왔어요. 뭐가 없어졌나요? 민준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USB요. USB? 네. 제 개인 물건이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데요?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경찰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닐 수 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제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까지 위험에 빠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민준이는 망설이다가 2층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앉아요. 민준이는 조용히 앉았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준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은 진실이 필요해요. 민준이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원래 IT 회사에서 일했어요. 응. 근데 몇 달 전에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횡령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증거? 네. 회사 임원들이 수십억을 빼돌린 증거요. 저는 우연히 그 파일을 발견했고 USB에 복사해뒀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그냥 신고하려고 했어요. 근데 겁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 동네로 이사 왔죠.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찾아낸 거네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들어온 사람들. 그들은 도둑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럼 USB를 찾으려고 온 거였구나. 네.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당신은 저를 깨운 거예요? 저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는데?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더 깨워야 했어요.
제 잘못 때문에 할머니가 다칠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사 갈게요.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잠깐.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사 가지 마요. 할머니,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옳은 일을 하려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요. 혼자 짊어지지 말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경찰서에 다시 갔어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민준이는 백업 파일이 있다고 했어요. 클라우드에 저장해뒀다고 했죠. 경찰은 그 자료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제공한 증거 덕분에 회사 임원들은 모두 구속됐어요.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죠. 민준이는 공익 제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포상금도 받았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그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어느 날 민준이가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그날 밤 일 때문에 집이 엉망이 됐잖아요. 수리비랑 피해 보상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할머니가 받지 않으시면 저는 평생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저는 민준이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결국 저는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준이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 후로 민준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사도 먼저 하고 제가 짐을 들고 오면 달려와서 들어주고 가끔은 저녁도 같이 먹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저를 위해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리 배웠어요. 어머, 정말?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맛있겠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그날 밤 진짜 무서웠죠? 그럼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저를 믿고 따라오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그냥 본능이었나 봐요. 본능이요? 응. 당신 목소리가 진심이었거든요. 거짓말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민준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낯선 사람 말을 듣고 새벽에 도망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도 대단해요. 자기 목숨도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먼저 깨웠잖아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혼자 도망갔을 거예요.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죠.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낙엽이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처음 느끼는 평화였죠. 할머니,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저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될까요?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가 당신 집인데.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잠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1층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1층에 살고 있어요. 새로운 직장도 구했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죠.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민준이가 저를 깨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제가 민준이의 말을 믿지 않고 문을 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집에 사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무섭죠. 하지만 그날 밤 저를 구해준 사람도 그 집에 살고 있거든요. 민준이는 더 이상 무뚝뚝한 청년이 아닙니다. 따뜻하고 착한 청년이에요. 어쩌면 그날 밤의 사건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위기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지난주에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후회하세요? 저한테 방을 세준 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하죠. 왜요? 당신 덕분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민준이는 빙그레 웃었어요. 저도요, 할머니. 우리는 더 이상 세입자와 집주인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살아남았고 그게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줬어요. 어쩌면 인생은 이런 거겠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만난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 그리고 그 변화가 때로는 당신을 구원하는 거.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새벽 3시 문을 두드리던 민준이의 목소리.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순간을 맞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의 문을 두드리며 경고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고 따라가시겠어요? 아니면 의심하며 문을 닫으시겠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때로는 낯선 사람의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어쩌면 그들이 당신을 구하려는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